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의 한 업체가 소미산 일원의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여수시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지난해 소미산 불법 산림 훼손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파장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소미산. 지난 2020년 모 개발업체는 이산 정상에 동백숲을 조성하겠다며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고 길이 870m, 폭 3m의 작업로 조성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로는 폭이 최대 10m까지 이르면서 당초 허가 면적의 6배가 넘는 1.7헥타르의 산림이 무단 훼손됐습니다. 결국 여수시는 지난해 업체에 부분 복구를 지시했지만 부실 복구 논란과 함께 득회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이로부터 1년여가 지나간 지난 7월 모 개발업체는 여수시의 소미산 일원의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동백숲 조성에 더해 대관람차와 곤돌라 등 관광 유희 시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 업체가 소미산 일원의 환경 훼손 논란이 처음 제기됐던 시점부터 관광 유희 시설 단지를 조성하려 했고 산지 훼손도 의도된 행위였다는 의혹들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곤돌라와 대관람차가 포함 있어서 지역의 지적과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수시는 특정 기업이 이 환경 파괴 개발로 여수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던 소미산 개발 사업을 전면 불허하고 2년 전 환경 훼손도 원상 회복됐는지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접수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토대로 다음 달 중에 타당성 검토와 도시관리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안건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이 소미산 관련해서 논란은 있었지만 저희 시에서는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갖고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정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게 저희들 기존 생각입니다. 난개발에 의한 환경 훼손과 행정의 관리 감독 소홀, 특혜 의혹까지 지역사회 내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여수 소미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계획. 이 논란의 사업계획이 관광 유희 시설까지 포함돼 재추진되면서 지역사회 내 또 한 차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4대 시중은행 점포가 없는 지자체가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점포가 한 곳도 없는 지자체는 47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남 지역이 고흥과 곡성, 구례 등 1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송 의원은 고령화가 심한 농어촌 지역일수록 대면 서비스 수요가 많다며 은행 간 공동 점포와 우체국 업무 제휴 등을 통해 금융 접근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에서 수돗물 탁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지역에서 발생했던 탁수 민원이 여수 지역 여러 곳으로 확산되면서 수돗물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수질 검사 결과 적합하다고만 이야기할 뿐 원인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시 학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샤워기며 싱크대며 집안 곳곳에 설치된 필터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10일 정도 사용한 샤워기 필터인데요. 손으로 만져보니 이물질이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2달 전 사비를 들여 배수관 청소까지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했을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도 샤워기 필터를 계속 썼었거든요. 근데 샤워기 필터를 3개월 써야 그나마 여기가 하루 쓴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색깔이 변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여수시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민원이 접수된 25곳에서 물을 떠 검사한 결과 한 곳만 탁도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 먹는 물 기준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노후화된 보일러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추정만 할 뿐 수돗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군데를 가서 이렇게 온수 쪽으로 밸브를 돌렸더니 이제 노란 물이 나와서 이게 보일러에서 거쳐서 나오는 물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웅천동과 중림리 일대 집중됐던 수돗물 민원이 신기동과 미평동, 소라면 등 여수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워가지고 쓰는 세대들 조금만 쓰면 좀 시커매지잖아요. 오래된 보일러나 아파트 건물이 원인이라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야 하는데 왜 여수에만 최근 들어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저희 집만의 이게 문제인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인근 광양이라든지 순천에도 좀 이제 이런 필터 세대가 이런 동일 민원이 들어오는지 또 좀 확인해서. 여수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함께 올해 안으로 합동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사례가 5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건수는 2017년 55건에서 지난해 230건까지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5,766건 가운데 634건이 일본산이었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속에 투명한 이력 관리가 안 될 경우 수산업의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전남 도립대가 결국 전국 7개 도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학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부의 일반재정 지원대학에서 탈락한 전남 도립대. 초등 교육기관 거점지구 공모 사업에도 탈락하면서 3년 동안 국비 150억 원가량을 못 받게 됐습니다. 취업률 등 핵심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데다 잇따른 학내 분쟁 등으로 부실 대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비가 지원돼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많고 걱정스러워서 우리 혹시 이에 대한 대책 갖고 계세요? 또 도에다 의존하실 겁니까? 전남 도의회는 교수진들의 안일함이 사태를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전임 교수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가 연구 실적이 한 건이거나 단 한 건도 없는 상황. 학교를 떠나지 않고 남는 재학생이 78.7%, 이 가운데 취업한 학생이 64.2%에 그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교수들의 연구와 학생지도 성과에 따라 최대 80% 차이를 두고 성과급을 지급하자는 혁신안마저 교수회는 멋대로 뒤집었습니다. 교수회의가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대학 발전은 뒷전에 있어요. 교수회의는. 사리사욕만 쫓는 이 집단 아니냐 이 말이에요. 특히 농수산과 신재생 에너지 등 전남의 핵심 산업과 연계된 학과도 없어 도립대 설립 취지도 무색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학교를 문 닫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립대 설립 목적에 맞게끔 학과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학의 어떤 지역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전남 도립대가 구조조정 등을 담은 혁신 방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과거 구조조정 안도 뒤집은 만큼 신뢰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혁신 대책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밥살용 수입쌀이 꾸준히 시장에 방류되면서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시장에 풀린 밥살용 수입쌀은 4만 3천여 톤이며 쌀값 폭락세가 커진 올해 역시 1만 7천여 톤이 공매 입찰을 통해 방출됐고 쌀값 지지를 위한 시장 격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입쌀 방출이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값이 저렴해 시장에 풀릴 경우 쌀값 하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액화탄산가스의 시장 공급량이 줄면서 조선업계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선박 용접이 어려워지는 건데 대책도 요원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의 한 선박 의장품 제조업체. 한창 용접 불꽃이 튀어야 할 때인데 한산하기만 합니다. 용접에 쓰이는 가스, 액화탄산가스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톤 용량의 탱크에 평소 절반가량 액화탄산가스를 비축하고 있었지만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장 문을 닫는 날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급격히 이제 탄산가스 공급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용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 액화탄산가스가 부족해진 주 원인은 석유화학업체들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공장 정비에 나서면서 가스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여름철 식료품 택배에 쓰이는 드라이아이스의 원료 상당량이 집중되면서 공장에서 쓸 용접용 탄산가스가 부족해졌습니다. 대불 산단에서만 200여 개 업체가 탄산가스를 구하지 못해 용접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대불 산단 공장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불 산단에서 필요한 탄산가스는 하루 평균 50톤인데 공급량은 하루 6톤 수준, 수요의 8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받던 게 거의 일주일에 5차 내지 6차. 그 차 기준이 한 차에 저희 18톤입니다. 받는 기준이.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2차, 3차 받는 것도 아주 힘겨운 상태입니다. 조선산업이 호황기로 접어들었다지만 인력이 없어서 또 용접용 가스가 없어서 조선업계는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예울마루 주변 유휴지가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산림청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에 예울마루 주변 유휴지 1.5헥타르 면적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예울마루 주변에 국비 7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내년 재해 위험 지역 정비에 국비 874억 원을 포함해 모두 1,748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167개 지구에서 내년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해 위험 지역 조기 추진단을 구성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추석 이후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9월 초순과 중순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한 결과 무 20kg 가격은 28,000원대에서 24,000원대로 15% 하락했고 대파는 19%, 애호박과 오이 45%, 시금치 49%, 상추는 34% 등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도매 가격 하락세는 1, 2조가량의 시차를 두고 소매 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